네, 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주 함께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유재철님과 박영웅님 함께 하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각자 소개부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 우리님께서는 우리 신문에도 많이 관여를 하셨고 기자 생활도 좀 하셨죠? 예. 요즘 어떻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뭐 어떻게 소개를 제가 제 자신을 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 방송국 환영하고 축하하고요. 제가 1989년도에 그 옥천 신문을 준비하면서 창간도 하고 제가 몇 년 동안 또 진행을 하고 그렇게 좀 해왔는데 방송국까지 탄생이 됐으니 더더욱 환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회가 새로우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또 중요하다. 또 하나는 옥천신문의 발전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제가 몸소 느꼈었고 또 방송도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좀 탈바꿈하고 시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살짝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우리 박영웅님께서는 뭐 이제 정치 일선에도 계셨고 또 지역 의원이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자기 소개를 하려니까 이게 소속감 이런 게 참 약간의 좀 이렇게 좀 텀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전문적인 활동은 못 되지만 현재 지역에서 나름 사회 활동을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박영웅이고요. 또 앞으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추억으로 또 보람된 시간으로 남기를 기대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기를 함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은 정말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즐겨하는 우리 여가 활동, 즐겨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수영을 낚시, 등산 그 외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여가 활동 하나씩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옥천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옥천을 알려면 평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산 위에 올라가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산 위에서 옥천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박영웅 씨도 계시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옥천을 알고자 등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등산. 그 등산의 개념은 그냥 등산 운동이 아니고 정말 옥천의 옛 뿌리부터 저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도 우리 어른들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밴드를 하나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재철의 옥천 이야기라는 밴드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멤버들은 한 800여 명 정도 돼요. 예. 근데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용기를 주는 것이 당신은 왜 뭐하러 뭐 옥천만께 관심을 가져?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또 배우고 여기서 가져야 할 것이 네. 역시 우리 아이들한테도 옥천의 흐름 그런 흔적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옥천 참 재밌는 동네거든요. 예. 여기는 뭐 예전 뭐 삼국시대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역사의 그림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옥천이 중심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공부하는 그리고 학습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앞으로도 좀 제 생각입니다. 예. 지역 사랑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걸 보충을 얘기하면 네. 우리가 이제 둘이 친구 관계인데 네. 여가 생활 얘기하면서 또 지역이 이제 같이 이제 병행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옥천 지역의 임도 또 주요 산 이런 데 가서 나름대로 또 이 평지에서 보는 옥천의 어떤 모습하고 등산을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면 지역에 대한 어떤 뭐 개발 계획이랄까 또 우리 옥천 주민으로서 자존감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여가 생활이라는 거를 기본에 깔고 그다음에 이제 임도를 많이 등산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가 생활로 등산을 얘기하지만 산악인처럼 뭐 정상을 막고 이렇게 등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역을 알아가는 차원의 그런 등산을 여가 생활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등산 활동도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항상 거의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그렇죠.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어디를 이렇게 많이 같이 다니시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꾸로 이제 또 좋은 데 있으면 많이 추천 좀 해달라고 하고 그래도 지역에 다닐 만한 자리는 많은 자료로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런 시간이 아마도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는 어찌됐든 뭐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역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그 자료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찾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그동안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어쨌든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울진 산불 국내에서 뭐 기록을 지금 뭐 최고의 기록이라고 하네요. 너무 많은 이제 피해를 줬는데 이 임도를 앞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불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소방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기에 그 불을 꺼줘야 될 때서 못 끄니까 이제 이게 너무 크게 확산이 된다 해서 임도 확충에 대한 이번에 여론이 많이 형성되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거 될 때 이제 공적에서 어떤 그 시설을 할 때는 항상 같은 값이면 이제 약간의 관광성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임도를 다녀보면 중간중간에 좀 많이 끊겨 있고 또 너무 급경사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관리 차원의 이게 도로가 맞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임도를 내긴 불가피하게 내는데 그거를 좀 약간 조경이랄까 또 다른 부분에 이런 전문가들하고 좀 더 상의가 돼서 예. 설계가 단순하게 임도뿐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은 게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제 대청으로 인한 그 호수가 생겼는데 그 주변에 임도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중간 중간에 또 뭐 참 휴식 공간도 좀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가적으로 약간 좀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복합적으로 됐으면 어떤가. 그런데 또 실제 이게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임도 내기도 힘든데 그렇죠. 거기다 대고 또 부수적으로까지 이러는데 기회가 되고 어떤 능력이 된다면 서로 간에 그런 부분까지 좀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니면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이제 그 공적으로 정부나 이 공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 산불 이번에 이런 큰 사태를 보면서 이 사회적 일자리가 여기서도 창출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산림 관리를 해서 저희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는 그 저도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나무하러 다녔어요. 갈퀴 들고 그 솔까지 긁어다가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난방 겸 거기서 밥을 해 먹었으니까 그 뭐 애들 저 조그만 애들 또 우리 동네 애들 다 나무하러 가는 거 그때는요 얼마나 이 산을 긁었는지 그렇죠. 산불이 나도 불이 안 붙어요. 탈 게 없으니까. 그렇죠. 불이 안 번져요. 다 긁어다 떼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제천시에서 우리 충북도 중에 이제 제천시가 있잖아요. 제천시는 이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퇴비를 만들어서 그거 5kg, 10kg 단위로 해서 그걸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고 중간중간에 임도를 만들고 또 방풍림이 있거든요. 그렇죠. 방풍림, 뭐 사철나무라든가 동백나무 이런 거 사철 푸른 거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에다가 의도적으로 심어서 불을 좀 완충시키는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두 분은 이게 산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산을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이요. 산을 좋아한대요. 그렇죠. 한국 사람만큼 좋아하는 또 민족이 없다네요. 그래 이 산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산과 얽힌 이런 것들을 사회적 공공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그걸 자원화시키고 정말 그 속에서 사람이 힐링과 새 활력을 얻고 이런 것들이 치유의 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은 효과인데 앞으로 아마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 산에서 얻는 것들이 너무 큰데 우리가 이거를 크게 평가를 아직 못한 것이 좀 안타까운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이 산에 대한 평가가 좀 새롭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개인 여가는 또 있고요. 가족 여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끼리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 이것도 여가고요. 또 뭐 가족끼리 같이 극장을 보러 간다. 또는 같이 운동을 하러 간다. 뭐 여행을 간다. 여러 가지 여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함께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유재철 선생님께서는 가족이 하는 일. 그건 저희 집에서도 사실은 숙제예요. 숙제죠. 네, 숙제입니다. 맞아요. 제가 산을 좋아하면 아내는 강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 그래요. 어느 집이나.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내가 당신 산 좋아하니까 나하고 조깅 한번 할래? 그러시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조깅을 하는 정도는 됐어요.
근데 그것도 조깅뿐이지 예. 그 다음의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예. 예. 아유, 조깅도 뭐 좋죠. 근데- 어쨌든 함께 한다는 공통분모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땐 강요인 것 같고 아. 아직은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저희 가족 중에 하나인데 예. 이 가족이 이제 저는 이제 아내만 있어요. 사실 아이들은 이제 밖에 나가 있는데 이미 그렇죠. 예. 가능하면 아이들이 이제 큰 애는 폴란드에 있고 아유. 작은 애는 이제 가까운 대전 충대에 있는데 예. 얘들이 오면은 뭔가는 좀 한번 풀어보자 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저한테는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만간에 뭐 그런 일들이 다 풀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강요를 하고 싶지는 않고 예. 예. 그럼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다. 아.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어쨌든 그 함께하는 것들을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모아져서 가족이 또 이렇게 화목해지고 하는 거니까요. 딱 어떤 합일점이 떨어지는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부분 예. 그런 것들이 하는 게 어느 집도 안 맞더라고요. 예. 진짜 한 사람은 산 좋아하면 한 사람은 바다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잘 사는 거예요. 둘 다 너무 똑같으면 재미가 없대요.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래요. 난 저기 천국 가기 싫다고. 거기 가면 뭔 재미가 있냐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또 농담으로 하는 걸 봤는데 어떠세요? 우리 방영님께서는 사활동도 많이 하고 뭐 저 네트워크 옥천 행복교육 네트워크 행복교육 네트워크도 계속 열심히 활동해 오셨죠? 이제 4년 임기 이제 2년 임기씩 두 번 해가 이제 4년이 좀 마감이 돼서 네. 작년 연말로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이제 그 회장을 다른 훌륭하신 분이 이제 하게 돼서 예. 교육 문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가족 얘기 나오면 참 제가 좀 할 말이 없는 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20대 후반부터 정치 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허구한 날 뭐 바깥 생활 이제 참 그렇죠. 이제 사회생활 뭐 집에 뭐 있어도 어디 가야 된다. 네. 또 뭐 같이 하자 하면 또 뭐 예식장 가야 된다. 뭐 결혼식 뭐 좀 또 초상집 가야 된다. 또 모임이 있어야 되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모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던 시간이 참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자꾸 나이는 더 뭐 가고 다시 돌아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 좋은 시간에 오로지 지역 사회를 위하고 어떤 내가 주어진 그런 직장을 위한다는 핑계로 예. 너무 바깥으로만 돌아온 것이 지금에 와서는 좀 후회가 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지를 하게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되는데 지금 이제 같이 하기도 뭐한 게 이제 뭐 자식은 또 외지 나가 있고 뭐 이런 상태니까 가족하고 어울리는 것이 참 이제 난망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사회 활동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회 활동도 하면서 또 가족하고도 이렇게 좀 잘 지냈으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무슨 뭐 여거라든가 같이 지내는 시간 이런 부분이 참 되게 인색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고 앞으로라도 또 새로운 기회가 되면 더 즐겁게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육체적으로나 이게 이제 좀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여가도 체력이 뒷받침될 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뭐 좀 여담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한 20년 전에 동문체육대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당시 중국 여행이 활발하지 않을 때 자식들이 나를 생각해서 효도 관광을 한 달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갔는데 입구부터 본 그
좋은 경치가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보통 막 1km씩 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게 효도관광인지 나 고생시키는 건지 자기가 구분을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우리 이제 그 동창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네들은 몸 튼튼할 때 부지런히 여행 다녀라. 그런 생각을 계속 좀 했었거든 계속. 그래서 여고 활동도 뭐 각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국민 정치자분들께서도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또 연인이 됐든 뭐 동호 모임이든 자주 먼저 여가를 좀 찾고 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어르신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나이는 아니지만 자꾸 체력이 좀 변화되는 입장에서 아쉽다. 그렇게 어쨌든 뭐 어른들 노래 가사 노세 젊어서 노세 그거 참 명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맞아요. 이 여가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뭐 이제 50 후반 이후에 나이가 좀 되는 분들 60 가까이 되고 뭐 60대, 70대 이렇게 된 분들은 이게 참 아련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가족 여가를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 발전을 화두인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나라의 발전, 회사의 발전, 지역 공동체의 발전 이게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 30대의 기준은 그 나라의 발전,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에 기여할 때 얘기가 돼요. 그래 말이야. 그렇죠. 지금 젊은 세대는요. 그러니까 나의 발전과 부합할 때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발전, 회사의 발전, 지역의 발전이 나의 발전에 부합될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좀 이제 작년으로 간 세대에는 어떠냐면 나의 발전 이전에 이게 먼저였어요. 이제 공동체 우선. 공동체 우선이었어요. 나라의 발전, 회사의 발전, 지역사회 발전 이게 나의 발전보다 우선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가 부강해지면 나도 같이 부강해질 거니까 회사를 키워야 된다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로 와서는 이제 좀 바뀐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과 부합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치관이 조금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꼭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년퇴직하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몇 년 선배 되는 분인데 정년퇴직을 했는데 젊을 때 애들하고 놀아주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회사 열심히 살리려고 회사에 충성했으니까 일요일도 회사 가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애들하고 안 놀아줬더니 내가 나이 먹으니까 애들이 나하고 놀아주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정이 덜 쌓인 거야 애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하고 안 놀아주는 거야. 유일하게 반기는 게 집에 있는 강아지. 애완동물. 네. 그 강아지는 나만 들어가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좋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아련한 얘기예요, 사실. 뭐 지금 틀릴 리가 없는 게 또 각자 뭐 가족을 생각해도 너무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그러니까. 좀 뭐 표현이 좀 뭐하지만 한가하게 지금 뭐 같이 놀고 있을 새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가봐야 정말로 집에 사육하고 있는 사육이 아니지 아마 같이 이제 반려자로 있는 그런 애완동물이 가장 반겨 주는 거고 뭐 그게 현재 사회인데 앞으로도 더 이렇게 좀 뭐 메마른 사회가 되면 됐지. 과거처럼 뭐 정이 있고 좀 우리가 먹는 거 못 먹더라도 그런 사회는 다시 오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좋은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아쉬움이 많은데 또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웅 선생님께서 선곡하신 노래입니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예. 또 오랜만에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맞죠? 예,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봄 지금 이제 경칩이 지났고요.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지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봄철이 왔고 이제 저도 뭐 감자 심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감자 심고 또 4월 뭐 말 되면 또 고추주 심어야 되고 해마다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 네. 봄하면 생각나는 뭐 추억이나 일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봄에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 한 가지씩 한번 더듬어 볼까요? 그래요. 이제 최근에 이제 늦게까지 좀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3월 달인데 이렇게 하면 3월 달 이제 보통 3월 5일 날 예전에 이제 입학식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우리 고급준 NC께서도 뭐 비슷한 동년배인 게 잘 알겠지만 학교 다닐 때 이제 꺼뭇꺼뭇이 일단 나일론 양말 신고 다녔으니까 아침에 이제 이원 원동리에서 이원 초등학교까지 가려면 4km 이제 소위 심리를 걸어가는데 그걸 걸어가다가 보면 3월달에 이미 입학식도 해서 마음은 이미 봄이 왔는데 그 엄청 빛보장 이제 그 어떤 논뚝길 이런 데를 걸어가면
서리빨이 그냥 한 10cm씩, 7cm씩 서서 탁 나온 게 있다고. 아침에는 갈 때는 거기 땅이 다 얼어가지고 단단한 데를 밟고 가다가 이제 보통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학교 끝나고 오면 네. 이제 또 땅이 녹아서 질퍽질퍽해서 걷지도 못하던 그런 생각이 좀 며칠 전에 이렇게 나면서 아 참 이게 지금 몇 년 전 건데 네. 60년대 후반 때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랬었는데 꼬목꼬목 신고 학교 다닐 때가 그때는 다 힘들고 뭐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땅 밟고 걸어다니는 그런 때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갑자기 그 옛날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런 그 생각이 소환이 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참 나름대로 우리 꼬마들 친구들끼리 참 재밌게 잘 지냈는데 아 왜 이렇게 나이가 지금 이제 뭐 60도 넘은 상태에서 좀 내 마음도 이렇게 좀 메말를까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잠시 늦추위가 50년 뭐 한 45년 이전 이 옛날의 그 기억을 소환하는 그런 게 있어서 새로운 어쨌든 과거에 대한 추억, 뭐 재미있는 추억 이렇게 생각해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추이가 또 45년 전에 그 십리길을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는 그 추위에 그 책가방도 저도 그랬어요. 책가방도 우리 다닐 때 가방이 있는 애가 몇 명 안 됐어요. 1학년 때면 책가방 사주고 입학식 하면 그게 이제 이 고리가 부서지고 어쩌고하면 그때부터 책 보러 보자기에다가 그러니까. 감아서 옷비누로 떡 채우고 허리다 묶으면 그 가방이니까 이때쯤 되면은 사실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잖아요. 지금 초등학교지.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갔잖아요. 그럼 지금 긴팔을 입어야 될지 반팔을 입어야 될지 애매한 날씨잖아요. 제가 참 옛날 생각이 나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봄 소풍을 용암사로 갔습니다. 옥천의 용암사. 여기 어디 삼양 다니셨어요? 예, 삼양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삼양 국민학교죠. 거기를 다녔는데 용암사 한참 걸어갔네요. 많이 갔죠. 엄청 걸은 거죠. 뭐 차로 갈 리도 없고 그때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옛날 사진을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봤더니 사진 한 장 있더라고요. 사진이. 사진 한 장. 그때 사진이. 이게 지금 화면이 보이면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라디오라 제가 말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참 어렵게 살았죠 옛날에. 친구 9명이 사진을 찍은 사진이 한 장 있는데 9명이 저만 유독 반팔을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참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봄하니까 또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뭐 옷이 여러 벌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거 입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우리 세대는 그때가 우리 조금 전 세대까지만 해도 배고파서 너무 힘들 건데 그래도 우리는 좀 먹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요런 때라 그래도 입는 건 좀 덜 입고 이렇게 했고 먹는 거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앞 세대보다는 뭐 5년 선배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었었고 또 오고 가면서도 들판에 뭐 지금 계절적으로는 아니지만 서리도 좀 많이 하고 중간 중간에 겨울 이렇게 이제 봄 대회 이렇게 갈 때는 입학하고 날 때는 이제 좀 가다가 추우면 학교도 안 가고 중간에서 좀 땡땡이 치다가 집에도 오기도 하고 그런 거 좀 많이 있었죠. 지금이야 이제 뭐 100% 다 개근생이지만 그 당시에는 1년 개근 타는 사람, 상 타는 사람이 뭐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럼요. 맞아요. 아니 왜 그렇게 개근상을 강조했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개근상 타려고 아파도 막 걷고 가고 이랬잖아요.
정말 무슨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막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1년 개근상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아프면 안 갈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걸 그렇게 목숨 걸고 그냥 그렇게 중시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일하느라고 안 간 친구도 그런 많아요. 것도 있고. 집에서 일 좀 해라 바쁘다고 일하라고 뭐 학교 안 보낸다고 해서 안 온 친구도 있고 그랬어요. 그것도 먹는 것도 부실하니까 정말 먹지 못해서 못 오는 친구도 있고 또 너무 이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네. 남노한 거 이런 것 좀 창피하면 또 오지도 네. 못하고 또 집에 일하느라 못 오고 네, 도시락 못 사오는 그러니까 애들도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었죠. 참 안타까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도 봄하면 예. 이제는 희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 그렇죠. 그런 그거는 희망 가지고 네. 저희들이 살아가면 그럼. 멋진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뭐 배고픈 이야기를 좀 이제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 지금은요 너무 먹어서 비만이 걱정인 세월이 네. 돼버렸어요. 그렇죠.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비만 때문에 이 비만을 통해서 생긴 성인병으로 지금 병원이 아주 성실을 이루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좀 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게 이제 추억, 이제 이게 기억보다는 네. 이 추억이라는 그 어떤 단어에는 좋은 쪽에 자기 기억이니까 그렇죠. 이제 배고픈 거를 우리들이 지금 추억으로 생각하지 그거를 참 뭐 피난 시절에 우리들은 그런 상태는 힘든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잠시 배고팠던 것도 그 시절에는 우리한테는 추억이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비교하면 뭐 말도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옛날에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라면 끓여 드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근데 있거든요. 전혀 이해 못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 배고팠던 분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겨본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보통의 시련으로 안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또 강인함도 있어요.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은 함께 가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풍요롭게 산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어렵게 산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닌데 이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을 얼마나 잘 조화롭게 이렇게 헤쳐나가고 잘 융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삶의 숙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요즘 혹시 제가 또 다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아이들 놀이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좀 있으실까요? 아이들은 요즘 어떻게 논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은 뭐 아무래도 네. 뭐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 그쵸. 네. 이거 저거 검색하다 보면 네. 게임 위주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 예.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에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때쯤 되면은 저희가 골목골목에서 놀이 문화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에 골목놀이. 근데 그때 생각했을 때는 그놈의 골목이 왜 이렇게 넓어요? 왜 이렇게 커 보여? 근데 요즘에 보니까 아이고 여기서 왜 놀았지? 어떻게 놀았지? 왜 이렇게 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한 10년 전에 그 옥주문화 동호회라고 옥천에 네, 그 문화단체가 있어요. 예, 옥중문화 거기에서 동호회. 그 문화마을이라는 책자 중에 예. 그 옥천의 놀이 문화를 네. 만든 그 기억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그때 어렸을 때에 그러한 놀이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네. 그 책을 좀 발간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때쯤 되면은 이제 추위가 살짝 더
더위로 이렇게 저기 가는 그런 상황에 네. 아마 저희는 남자들은 자치기, 네, 자치기. 예, 자치기 그리고 동산에 가면 저희가 뭐 복숭아 나무나 뭐 이런 거 꺾어서 칼싸움. 칼싸움.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이게 표준어는 뭐 비석치기라고 하지만 네. 저희 동네에서는 목작치기라고 했거든요. 예, 목자. 네, 목자치기. 목자치기. 예,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예. 옆에서 그 여자들은 뭐 줄넘기 놀이, 고무줄. 고무줄 놀이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생각들이 좀 제가 많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업이 무주에 또 제가 무슨 업이 있어요. 가면서 옆 사람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놀이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옛날 생각이 좀 나는가 봐요. 그러면서 형 왜? 목작치기를 해야 되는데 목작치기 순서 알아? 그럼 저 대충 앞에서 시작해서 위로 가서 뒤로 끝나는 게 이제 이 목작치기잖아요. 비석치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멈춘 거예요. 용어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아쉬움도 있구나. 그러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런 비석치기를 과연 이해를 하고 있을까? 또 이런 전통 놀이를 좀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또 했었고. 그러니까. 그래 지금 맞아요. 요즘 우리 이제 애기들 이제 아이들 놀이 문화가 있냐 이렇게 하면 글쎄 난 그 놀이 문화 자체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본인들이 잠시 이렇게 있으면서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래놀이는 우리 뭐 저 고급진 MC께서도 더 잘하시니까 전래놀이는 혼자보다는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전래놀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 환경이 사람들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학교 끝나면 각자 학원 가든지 뭐 또 이런저런 요인으로 개인적으로 놀고 이게 좀 집합이 돼야 뭐래도 하는데 뭐 전래놀이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뭐 축구를 하든 이런 경기를 하더라도 팀플레이지 혼자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자연스럽게 환경 자체가 사회적 환경이 혼자 놀게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이제 쉽게 즐기는 것이 핸드폰 가지고 이거 검색해보고 저거 검색해보고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이 과연 몇십 년 후에 자기의 과거를 생각할 때 나도 이런 참 생각나는 놀이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이런 게임한 게 놀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아쉽다. 이제 그 사람들은 또 그게 뭐 정당하다고 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놀이 문화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학자 이런 분들도 전래놀이하고 우리 이 심성의 변화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 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어디 가든 우리도 운동장 만들듯이 전래놀이장을 곳곳에다 좀 저렇게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뭐 여기도 보면 삼양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삼양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면 다시 운동장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원탑 같은 데 가서 많이 논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놀면 거기에 이제 비석이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도를로 다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또 안전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또 그런 데서 놀다 보면 많이 다칠 테고. 그런데 이것도 조만조만하게 좀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면 좋은데 기존의 놀이터는 이제 또 항상
뭐 기본적으로 미끄럼틀에다가 뭐 형식화돼 있잖아요. 대부분 정형화돼 있고 그런 거 말고 그냥 학생들이 또 청소년들이 편하게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형성이 되면 결국엔 그 놀이문화로 거기서 또 다 이렇게 나름대로 학생들도 어른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거기서 풀고 그래 지 친구들하고 다정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또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도 좀 재밌게 잘 지내고 이런 게 좋은데 그런 부분이 메말른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내 개인적인 기우인지 그건 아마 좀 더 살아보면 그러니까요. 증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맞습니다. 그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이제 핸드폰이나 게임에 많이 비중을 두는 거는 뭐 지금 현실의 그렇겠죠. 현상이고 네. 또 거기에 맞는 조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과 공간을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 안에 드는 나라인데 그게 뭐냐면 대학이 서열화돼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천박한 건데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 그렇고 한국이 이제 미국을 너무 좀 안 좋은 건 좀 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도 따라가는데 안 좋은 것도 따라가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대학이 서열화될 때는 학문이 어떻게 서열화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입시 문제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좀 돼가지고 이 대학이 서열화되는 이런 천박함도 좀 내려놓고 아이들한테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주면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그 우리가 알던 그 전래 놀이가 하나하나 따지면 천여 가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알려줘도 다 만들어내요. 시간과 공간을 주면. 왜 그러냐면 그 유전자가 있어요. 한국인의 유전자가 BTS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흥과 영을 즐길 줄 아는 한국민의 이 민족의 그 정서가 DNA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BTS가 나오고 기생충이 세계를 석권하고 뭐 이런 그 유전자가 다 그렇게 문화적 유전자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을 좀 충분히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위험성이거든요. 위험한 거를 돌 가지고 비석치기를 하면 애들 다치면 어떡하냐. 이거 충분히 어른들이 염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시간을 주면 안 다치고 놀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이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칼을 다 주방에서 없애자. 어떻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근데 그 위험한 거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달인이 돼버린 거예요. 얘기하면서 TV 보면서 칼질을 해도 손 안 잘라 먹거든요. 그렇죠. 손가락 안 없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위험한 걸 위험한 대로 두는 게 아니라 위험한 것을 반복 학습하면서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과정을 지금 생략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죠. 돌을 갖고 비석치기를 하는 거를 위험해서 안 되라는 결과론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좀 여유 있게 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거듭하게 되네요. 골목 그 좁은 데서 어떻게 놀았을까 그렇지만 지금 선생님께서는 여기 삼양 국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늘 보니까 느낌이 없는데 제가 다닌 학교는 이제 막 한 10년, 20년 만에 한 번 보고 이러거든요. 가면은 왜 이렇게 학교가 작아졌지?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때는 어릴 때 봤으니까 엄청 컸는데 지금 성인이 돼서 가보니까 운동장이 뭐 저렇게 적어? 뭐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세월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 공간이 줄어들 리는 없으니까. 근데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후배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군에서 아니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땅을 사서 옛날 그 모습들의 골목 마을을 조성을 해서 한번 시연하는 그러한 것도 좀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그것도 그래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그렇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예, 해봐요. 이렇게 재현하고 예, 예. 그런 공간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네. 의견. 아유, 소중하죠. 또 여러 가지 모색이 좀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잠시 뭐 또 음악 한 곡 듣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자쌤께서 선곡하신 노래입니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 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뒤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예, 이 노래가 길어서 1절만 좀 듣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축제가 꽤 많죠? 몇 개 정도 될까요? 제가 보니까요 네. 한 30여 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30여 개. 예, 예. 그 중에 이제 옥천에서 대표적으로 예. 예전부터 해왔던 그 중봉 충렬제가 있고요. 중봉 충렬제. 예. 예. 그리고 지용제가 있고 예. 그 나머지 축제가 부수적으로 이렇게 딸려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옥천의 축제는 제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제로 끝나는 것이 옥천이다. 네. 물론 역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축제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없다. 음. 이제 이것들을 저희 시민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좀 바꾸는 그런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중봉 충렬제, 지용제 대표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중봉 충렬제가 이 표충사잖아요. 예예예. 그게 그렇죠. 바로 옆에 화인살림욕장도 있고. 있죠. 그래서 이 표충사를 가봤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 민초들이 이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제 이렇게 뺏기고 막 혼란이 오는데도 민초들은 늘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서양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대요. 대개 보면은 서양은 왕이 군주가 항복하면 그냥 민초들은 받아들이는 분위기래요. 근데 우리 민족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뭐 왕이 항복을 해도 의병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는 우리 민족의 아주 특징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주 끈질긴 그 민초의 저력이 항상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봉 충렬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이 그렇죠. 민초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지역을 우리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고 끌어왔는지에 대한 그 교육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산림욕장이 화인 산림욕장도 거기 그분도 정말 오랜 동안 공을 들여서 그 산림욕장을 만드셨거든요. 그분도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고 그 산림욕장도 역시 우리가 이걸 뭐 지역 축제처럼 잘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그분의 또 뜻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 지역 축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직접 이제 주관도 해보셨죠? 지역 축제에 이렇게 실제 이제 가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축제에 참석하는 기본은 이제 뭐 야시장 방문하는 거 그거 외에는 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개발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 그리고 이 축제를 할 때는 농산물 축제는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게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적인 홍보하고 우리끼리 참 마시기 즐기는 거 이런 걸 좀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 축제는 너무 형식화가 되지 않았는가 순서가 비슷비슷하고 매일 같다고 해야 되나 이런 축제를 할 것 같으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며칠씩 연결하는데 한 뭐 5월 달이나 아니면 좀 7월 달 전후 같은 데는 한 달씩 정도로 해서 처음에 한 달 동안 옥천군 뭐 농산물 축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뭐 딸기, 그다음에 이제 감자, 옥수수 일주일 단위로 그다음에 뭐 포도, 복숭아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옥천군 뭐 한 달 내내 농산물 축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감자 축제 따로 하고 또 포도하고 복숭아를 어거지로 갖다 매치하니까 복숭아가 맛이 전 당도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축제를 하다 보니 거꾸로 옥천 복숭아를 더 나쁘게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막 이런 또 악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존의 어떤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 좀 느슨하게 그냥 연대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먹고 마시는 거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고민할 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너무 형식적인 축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그 서로 간에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소통. 민과 또
흔히 얘기하는 뭐 민과 관이 네.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너무 없다 보니까 축제 자체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 것 같고 또 마무리 그 평가를 하다 보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그 뭐 소통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에 대한 그 주민들의 자발성과 애착이 또 많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그건 당연하고요. 자발적이고 예. 우리의 고유성, 우리의 지역성을 잘 홍보하고 그리고 축제뿐만 아니라 그 축제가 수반되는 문화적인 기반도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포도가 먹을 데가 없어서 뭐 옥천만 찾아오느냐 그게 아니라 포도, 감자 뭐 이런 축제들 옥수수 뭐 복숭아 쭉 해도 그것과 관련해서 옥천을 가는데 옥천에 가면 또 다른 정서가 있다. 뭐 인간미가 넘치는 어떤 뭐 문화적 기반 이런 정서적인 게 뒷받침이 되는 노력을 해야지. 다른 지역에서 안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애착과 노력을 수반하면서 관도 함께 같이 노력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아자쌤과 놀다 보면 시간 오늘은 유재철 선생님, 박영웅 선생님 두 분과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시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